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130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이제 처서도 지났습니다. 진짜 온 거 맞겠죠? 날씨가 그래도 좀 풀린 것 같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늘 녹음하는 지금 화요일은 비가 살짝 내리고 있긴 합니다. 더위가 조금은 가시긴 했어요. 그때. 네. 이제는 좀 어디 돌아다니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역시 9월, 10월 행사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가볼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인 씨가 9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 5가지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바로 시작할게요.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9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 역시 첫 번째는 원주 3대 축제 중 하나를 꼽아오셨어요. 네, 제26회 한지문화제가 올해도 열립니다. 올해는 원주 한지 세계유산이 되다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네, 열리는데요. 원래 한지문화제가 이제 2017년부터 5월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봄으로 옮겼었는데. 맞아요. 근데 올해 5월에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 안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네,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서 9월에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9월에 했었죠. 원래. 그렇죠. 원래는 9월에 진행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초심으로 돌아간 거라.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거를 좀 준비하고 있나요? 올해도 역시 예능과 비슷하게 한지 패션쇼, 간판 프로그램이죠. 네, 한지 등 전시, 그다음에 한지 스크린 미디어 아트, 플리마켓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또 예년과 다르게 한지 테마파크뿐만이 아니라 강원 가명에서도 진행이 돼서 이렇게 두 곳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장소를 특징입니다. 나눠서 네. 이원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맞아요. 강원 가명이 좀 뭔가 기대되는데 한지랑 어울리는 장소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원 가명에서는 약간 전시가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한지 관련 작품 전시. 네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원래처럼 이게 한지 테마파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지문화제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뭐 원주시의 간판 축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이게 한지문화제를 볼 때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축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 축제 안에서 뭐 체험 프로그램도 많고 뭐 플리마켓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행사와 비슷하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게 넘치는 축제이긴 했었는데 특히 한지문화제는 뭐 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한지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한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거나 아니면 이번 그 강원 가명에서 진행되는 전시 같은 경우에 지역의 설화나 이런 스토리를 담은 그거를 한지로 아니면 닭종이로 구현한 전시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한지문화제는 지역과 조금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스토리를 좀 담아내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꾸준히 보여줘서 이런 걸 보는 것도 한지문화제만의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시민 참여가 좀 활발한 축제 중 하나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사진 찍기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축제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마크는 한지 테마파크 쪽에서 할 때는 그 건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쪽에 이렇게 등을 쫙 달아놓잖아요. 그게 밤이 되면 아주 야경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만든 등을 꿈이 있는데 한지등 그런 전시했던 걸로도 기억하는데 올해도 어쨌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지문화제는 약간 저녁에 가면 더 그 재미를 맞아요. 느낄 수 있는 축제이기도 가족 한 것 단위로도 같아요.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고 아주 인스타 피드가 그때 아주 휘황찬란해집니다. 태그 한지문화제로 걸어서 한번 살펴보면 그날 원주의 야경이 어떤 인스타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강원 가명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9월 20일 금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좀 길게 진행이 되고요.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9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9월 말에 진행이 되는 제26회 원주 한지 문화제 원주 3대 축제 중 하나를 먼저 소개해 주셨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습니다. 영화제입니다. 저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 중에 하나인 원주 여성영화제가 올해도 열리는데요. 올해는 제13회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13번째군요. 네,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주제로 진행이 그럼에도 되는데요. 불구하고 이거 이동진 평론가가 자주 맞아요. 옛날 라디오 뭐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원주 여성영화제가 도내 유일의 여성영화제로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강원도에 원주밖에 해요. 없어요, 여성영화제가? 네, 그래서 영화를 그렇구나. 통해서 여성의 삶에 주목하고 지역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동안 기여해온 영화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한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이제 시민분들이 찾아오는 형태로 영화제가 보통은 진행이 대형 됐었는데요. 멀티플렉스 빌려가지고 네.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저기 흥양천 쪽에 태장동 거기 이렇게 빌려가지고 맞아요. 했던 기억나는 야외 무대에 이렇게 스크린 세워가지고 그리고 뭐 진달래 홀에서도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런 몇몇 네. 사례를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뭐 CGV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네. 근데 올해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영화제가 진행되는 3일간 섹션별로 그 섹션별 타겟을 정하고 타겟에 맞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매일 다른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타깃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맞아요. 아동을 대상으로 더 어린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청년 지역의- 대학생들 네, 뭐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대상으로 하거나 또 그 각 섹션별로 좀 더 주제성을 드러내서 주제성으로도 네. 연령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영화제 자체 주제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전체 주제에. 네, 올해는 어떤 큰 주제 안에서 각 섹션별로 어떤 사람에 맞춘 주제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취향껏 아니면 좀 골라서 좀 감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영화제를.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색다른 시도이기도 해서 이 영화제 관련 좀 그 자분께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익숙한 분이 등장합니다. 네, 저희 노주비 수석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주비로드의 이 노주비 선생님께서 네네, 이 여성 이번에.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를 맡고 계세요. 또 공교롭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원주 여성 영화제가 여성 운동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네, 그러한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운동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상이나 아니면 여성 문제에 관심은 있으나 그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영화를 매개로 만나는 기회로 삼고자 해서 올해는 이렇게 찾아가는 영화제로 진행하게 됐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원래 아마 이 여성 영화제를 하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맞아요. 그동안 뭐 사실 여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젊은 어떤 여성분들 또 대학생분들이 지역에도 분명 있을 텐데 이분들과 좀 접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네네. 거기에 대해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타겟을 세분화해가지고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형식으로 좀 변화를 줬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뭐 CGV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로 오세요 했을 때와 그렇죠. 그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영관이 다양하군요. 네, 그래서 상영관도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이게 구 모두극장인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냥 해요. 상영관으로요? 네. 네, 보건소 4층에 있는 거죠, 이거? 네, 그리고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는 문화의 거리 그 저기 무대 야외 맞은편에 무대에 있는 있는, 네.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릉 원주대 이렇게 3일간 나눠서 상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학을 찾아가는군요. 맞아요. 이것도 네, 의미가 있는 것 직접.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영화 선정 자체도 그런 타겟과 관련된 구성원들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지역의 영화 커뮤니티인 사적인 영화 클럽 멤버들과 함께 사적 여성 영화 클럽. 네네. 그와 함께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주제는 특히 또 다문화와 관련한 주제로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학생들과 같이 영화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강릉 원주대 다문화학과 하면 또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쓴 또 김지혜 교수님이 또 계신 곳 네네. 아니겠어요? 그거 또 접목한 어떤 또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주제는 좀 난민이라든지 뭐 이주민,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주제를 기반으로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네. 좋네요. 네, 그래서 또 원주 여성 영화제가 그동안 이런 좋은 영화를 선정하는 것도 주목을 받았지만 뭐 페미토크라든지 이런 부대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섹션별로 체험 프로그램, 뭐 캠페인, 그다음에 GV, 토크 콘서트 이런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뭔가 이렇게 시민들과의 교류 또 시민의 참여성도 더 높아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동안의 여성 영화제와 이런 점에 대한 좀 기대감을 품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이런 내가 만약에 이 대상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러면 조금 더 익숙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여성 영화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여성영화제는 올해 9월 28일 토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세한 장소나 프로그램 내용은 원주 여성영화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오늘 화요일에 들어가 봤으면 아직까지는 이제 안 약간 올라와 티저 있어요. 포스터 티저 정도 정도로 올라와 나와 있어가지고 차차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변화가 기대되는 여성 영화제 꼽아주셨고 다음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은 원주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를 만나볼 기회가 손여름 있어서 씨 공연이 어김없이 돌아오는군요. 네, 손여름 스베틀린 루세브 듀오 리사이틀 인 원주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손여름 연주가가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불가리아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와 함께 펼치는 듀오 리사이틀 공연입니다. 스베틀린 루세브라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공연을 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두 연주자의 이름이 들어간 그러네. 이제 듀오 리사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공연은 이제 그 두 아티스트가 이제 후기 낭만주의 시대 오스트리아 독일 지역에서 탄생한 음악들을 모아서 낭만의 절정을 낭만의 절정? 네. 이 보여주는 연주를 담은 앨범을 올해 초에 발매했다고 같이 해요. 냈군요. 네, 이 러브 뮤직이라는 이 앨범을 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의 후속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앨범 속 프로그램들 곡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 봄에도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진행했었는데 올해 약간 앙코르 공연처럼 가을에도 열리고 이번엔 원주에서도 원주는 처음이군요. 네네 공연으로는. 열리는 공연입니다. 낭만의 절정. 낭만이 참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쵸. 과연 낭만의 절정은 무엇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이 손여름 씨야 워낙 유명하지만 뭐 말이 필요 없지만은 이 스베틀린 루세브는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조금 이제 대중에게는 좀 생소한 분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분도 월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이제 불가리아 출신인데 주로 프랑스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프랑스야? 네, 저희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공교로워. 반갑습니다. 신기해요 참. 그래서 라디오 프랑스 피라모니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서울시향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원래 활동하셨다고 한국에서 해요. 계속 또 활동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또 한국과 좀 익숙하고 그러다가 이제 손여름 씨와 같이 연이 닿아서 2015년부터 이 듀오 리사이틀 공연을 해오셔서 벌써 9년 차가 접어들은 이 어떻게 보면 베테랑 듀오인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공연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스베틀린 이 연주자는 이례적으로 보통 우리가 음악가로 활동을 할 때 연주자로 활동을 할 때 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지휘자나 교수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거나 그다음에 아예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악장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솔리스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을 리베로군요. 리베로. 그때마다 상황에 정천으로 맞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만큼 좀 능력이 출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제 손여름 씨의 뛰어난 연주뿐만이 아니라 스베틀린 바이올리니스트의 뛰어난 연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면은 좀 어떤 곡들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래서 이제 셋 리스트에는 뭐 코튼 골트, 포레, 왁스만, 슈트라우스 이런 작곡가들의 곡인데 어려워. 사실 이 곡들이 다 대중적이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처음 들어본다. 네, 근데 그래서 과연 이 공연이 조금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주에서 세계적인 연주자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생소해서 좀 꺼려진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봄 공연 실황이 풀 버전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미리 들어보고 가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손여름 씨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 공연을 또 원주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약간 공연을 이 고향을 좀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닐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티켓 파워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원주에서 이렇게 진짜 빠르게 매진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럼 원주에 더 오고 싶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 공연은 9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1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원주 치앙예술관에서 진행하고요. 전석 5만 원인데 약간 이런 공연은 되게 원주 시민 할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5만 원 정도면 뭐. 맞아요.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청소년 할인은 있어서 아마 청소년과 함께 가시거나 청소년 본인이 가시면은 요 할인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만 할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합니다. 은근히 빨리 매진이 되지 않을까. 늘 그랬기 때문에 네네. 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이 좋은 자리는 다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놓치지 말고 손여름 팬분들은 꼭 가시길 바라보고요. 자, 이어서는 어떤 거 또 꼽아주셨나요? 네, 이번엔 전시인데요. 그림으로 보는 원주 풍경전 전시를 추천드립니다. 이 전시는 원주 지역 작가 20인이 원주 풍경 명소 중 6곳을 기행한 후에 제작한 작품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이 원주 풍경 명소 6곳은 사전에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살펴보면은 강원 가명, 구룡사, 소금산 그랜드밸리, 용소막 성당,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행구동 수변공원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의외로 반개리 은행나무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꼽힐 만한 곳이네. 네. 너무 뻔해서 오히려 투표에서 누락이 됐나? 저도 그런 면에서 의외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명소로 손꼽혔다라는 것도 좀 의외스러운 지점이긴 하더라고요. 저기 매지호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하죠. 또 석양이 지는 우리 매지호. 벚꽃과 단풍의 명소긴 한데. 네, 충분히 꼽힐만합니다. 치열했겠네요, 또 나름. 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들이 이 6곳을 6월에 이제 사전 기행했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시작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고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은 이제 뭐 풍경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대개는 내가 모르는 장소인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는. 근데 이번 전시는 그래도 원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가는 장소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장소가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현됐을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참여 작가가 20명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같은 장소라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전시를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이게 주 분야가 다 다른 작가분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뭐 자료를 보니까 서양화, 아크릴화, 한국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뭐 전공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로 보더라도 뭐 신진 작가, 기성 작가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법이나 이런 것도 또 다른 어떤 작가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같은 것처럼, 네. 기법에서도 어쨌든 신진 작가와 기성 작가의 표현이 또 다르게 그렇죠.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같은 장소를 어떻게 다르게 그렸을지 20명의 작가가 그걸 또 비교해서 즐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6곳의 명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또 6곳에 표현되지 않은 명소들도 있잖아요. 아까 뭐 저희가 얘기했던 반개리 은행나무나 뭐 이런 명소가 만약에 그림으로 담으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는 9월 10일 화요일부터 9월 28일 토요일까지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진행이 되고요. 당구동에 있는 거죠? 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모네 전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주 아트갤러리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휴관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림으로 보는 원주 풍경 전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마지막은 지역 서점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롱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매년 이런 도서 관련 행사가 이맘때쯤에 진행이 되는데 네네.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역 서점 13곳에서 27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은 연속 사업인데요. 이제 작년보다 참가 서점도 확대되고 프로그램도 다채로워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익숙한 분이 기획을 하고 있군요. 네, 저희 노주비 기획자. 여기서 또 기획자로 등장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진짜 바빠 주비 씨가. 맞아요. 그러니까 주비로드 참 나와 주시는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일정 잡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게 되네요. 네,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진행됐을 때는 지역에 이런 서점이 있다 그걸 알리는데 좀 방점이 맞아요. 있었다고 사실 해요. 이런 작은 네. 서점, 지역 서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지도를 좀 쌓아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알리는데 방점이 있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알리긴 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각 서점별로 좀 특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서점 간의 매력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익숙한 책방들도 있고 제가 못 가본 책방들도 있네요. 네, 참여 책방을 보면은 동네 책방 코이노니아, 뜬구름 책방, 바다에 내리는 눈, 발음 책방, 생각의 뜰채, 시용서가, 예술공장 68-9, 이서 책방, 작은 책방 봄, 책방 아날로그, 책방소, 터득골, 티움 이렇게 13곳의 서점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27개나 되는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홍보물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있어서 골라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난 들어서 좀 벅차 사실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많은 뭐가 있는지 좀 헷갈려.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주의 깊게 보면은 분명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 당연히 하나쯤 있겠죠. 네, 뭐 리사이클 제품 만들기, 목공의 체험, 낭송회, 공연, 북토크 이렇게 종류도 되게 다양해요 프로그램 구성이. 그래서 아마 흥미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해서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선정해 보자면은 뜬구름 책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관심 있게 어떤 거죠? 들어오더라고요. 요거 근데 이것이 인상 깊었던 게 뜬구름 책방이라는 곳 자체가 무인 책방으로 운영되는 곳이라서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리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웰컴 얼스 키퍼 얼스키퍼. 네, 라는 프로그램이고 또 편안한 차림으로 와서 가볍게 책을 읽는 북캉스 파자마 에디션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눈에 들어왔고 이런 것처럼 아마 이제 홍보물을 살펴보시면은 또 본인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웰컴 얼스키퍼는 리사이클 제품 만드는 거. 네네. 원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시니까. 맞아요. 또 지속 가능 발전. 네, 그래서 안세는 선택하시는구나. 뭐 짜투리 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이게 리사이클 제품으로 만드는 체험이더라고요. 아니 파자마는 잘 안 입으시잖아요. 아니, 파자마 에디션은 왜 참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한 차림으로 이제 가볍게 책을 읽을 그래?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 여기 보면은 파자마 입으면 에디션인데 그 홍보는 꼭 파자마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는 아니에요. 이것도 귀여워하면 입고 가야지 뭐. 기대하겠습니다. 인증해 주시고요. 네. 네, 아까도 뭐 그 주비 씨도 얘기했지만 그 동네 책방이 있어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가게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책 좋아하면 가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요즘 책을 이렇게 힘들다 보니 못 가는 맞아요. 거죠. 네. 네, 이번 프로그램 또 진행되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책방이 있는지 또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노즈비 기획자님도 코멘트를 또 달아주셨던 게 우리가 문화를 만나는 방법이 요즘에는 특히 행사나 축제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네에 가까이 있는 공간인 책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도 이렇게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형태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역시 인스타그램으로 봐야겠죠. 네네. 원주문화재단 인스타그램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카드 뉴스로 각 서점별로 서점을 소개하기도 하고 서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도 함께 나와 있어요. 이건 진짜 주의 있게 봐야 돼요. 네네. 워낙 많으니까 프로그램. 그래서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도 각 서점별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책방마다 연락을 해야 되는 네네. 거구나. 그래서 뭐 프로그램별로. 서점별로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로 문의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뜻밖의 행운 다정한 북살론까지. 오늘 아주 분야를 다채롭게 골라주셨어요. 조금 약간 그렇게 다채롭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또 워낙 올해 그 9월은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8월보다는 이렇게 분야나 이런 것도 또 다양하게 꼽기에 그나마 조금 수월했던 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구인 씨가 꼽아주신 9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 5가지 살펴봤습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다음 주는 진짜로 버스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2주째 미루고 있어가지고 네. 시의성을 맞추다 보니까 하염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네요. 원주 버스 왜 이 모양 이 꼴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한 번에 하기에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원주 버스에 쌓인 분노가 당연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30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욱인이었습니다. 안녕.